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십니까? 이때 원래 발표된 일정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였지만 북한 측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하루 연기를 통보하는 바람에 6월 13일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는 건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그런데 18일 열기로 합의한 3차 평양 남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전 등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취재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3차 남북회담의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었고 청와대도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 개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실무회담에 가기 한참 전에 알려드리고 가겠다며 실무회담에 몰래 가는 일은 없다. 일정은 미정으로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언급과 괴리가 있습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북했던 정의용 실장은 북한과 합의 사항을 발표하면서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주 초라고 하면 10일, 늦어도 12일에는 실무회담이 열렸어야 됐는데 회담을 불과 4일 앞두고 실무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방문이라면 청와대에서 선발대 인력이 평양에 건너가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2박 3일간의 일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일정을 받아 따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깜깜 일정의 북한 방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미 군사 긴장 완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 측이 이에 동의했는지도 오늘 오후에서야 알게 될 듯합니다. 지난 8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우리 측은 정상회담 논의 집중을 위해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을 포함시켰지만 북한 측은 우리 측의 파트너가 없는 철도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포함시켜 경협을 논의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다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민기적거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지난 10일 미국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미국 정부가 며칠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일일이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 계획의 목적과 관련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일반적으로 곧 있을 작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면서도 협상에 참여하는 외교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회와 방북 동행을 추진했다가 논란을 빚은 청와대가 평양 남북회담의 4대 그룹 등 주요 기업 총수의 동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기업들의 남북 경협 참여를 압박하는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정부 소식 등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해달라는 뜻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4대 경제단체장도 동행하기로 하고 이들 단체에도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4대 그룹 총수의 방북 통행을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해당 그룹들은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한 문화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직접 연락을 해와 간곡히 요청해 그룹 내에서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분위기에서 꼭 가야 되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청와대가 직접 지정에 요청한 것이니 안 갈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도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지만 상당한 불만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이 가기 싫은데 청와대에 강요가 있었다면 명백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에 따라 방북 통행 요청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성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그룹 회장은 모두 방북에 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 중에는 오랫동안 대북 사업을 해온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도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1년이 조금 넘는 임기 동안 북한 정권의 우두머리를 세 차례나 만나는 사람은 아마 문재인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12일 리얼미터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53.7%로 5주간 하락세를 마감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문재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싶었던 것일까 모르겠지만 과연 이 3차 남북회담이 문재인 정권의 기사회생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무덤이 될지는 아직까지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년이 조금 넘는 임기 동안에 북한 정권의 우두머리를 세 차례나 만나는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임과 동시에 정권의 모든 명운을 북한에 거는 정권도 이 정권이 처음인 듯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문재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최악의 고용 악화로 취업이 안 돼서 부모님 볼낯이 없고 최저임금으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은 부모님의 마음은 더욱 쓰라린 요즘입니다. 그래도 내일 해는 또 다시 뜨기 마련이죠. 다음 한 주 추석 연휴 준비 잘 하셔서 부디 보름달처럼 평온한 추석 맞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